최순실 씨가 영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전격 소환됐습니다. 죽을 죄를 쥐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국민 앞에선 최순실 씨가 한 말입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국민한테 언론의 오보에 의해서 좀 일이 많이 확산이 됐는데 그 최 씨가 연설문 수정하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JTBC 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태블릿 PC를 사용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블릿 PC는 제가 사용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최순실 씨 귀국 직후 어디에 있을까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희 YTN 취재진 확인 결과 청담동의 엘루이 호텔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변호인들과 이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을 텐데 오늘 조사에 임하기 전에 어떤 작전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을 좀 논의했을까요? 일단 그 이경재 변호사가 예. 그 전날 했던 이야기에 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미 이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단죄를 받을 예.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범죄의 혐의, 실제로 예.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국민정서법상 사실은 좀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예. 실정법상 범죄는 크지 않겠다라는 예. 그런 자세로 아마 실정법에 안 걸리는 것 부분, 자신을 보호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어떻게 대답하라라는 예. 그런 이 사전 그런 기획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최순실 씨 오늘 나타나니까 기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포토라인이 무너지면서 오늘 최순실 씨가 길게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비선 시스를 뽑으셨는데 지금 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잘 담기지 않을 만큼 현장 상황이 상당히 좀 아수라장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렇죠. 좀 혼란스러웠는데 일단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본인이 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의 그 무게만 본다고 한다면 예. 뭐 저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그런데 참여와 반성에 비춘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부터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게 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검찰 출두하는 장면을 보셨겠지만 예. 주요 피의자가 검찰 현관까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참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좀 예. 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 국민 앞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 오늘 본인이 지금 기자들에게 떠밀리고 또 시민단체 분들한테 떠밀리면서 프라다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고 벗겨진 하는데 신발까지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죠. 근데 예. 저는 사실 이번에 최순실 씨 의혹에서 많이 지적된 거지만 대통령의 한복, 옷, 그리고 심지어는 트레이닝복까지 이 본인이 다 코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사실 신발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작년 9월 달이었죠. 대통령께서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그때 서문시장에서 검은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그때 예. 38,000원짜리 샀는데 예.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만약에 최순실 씨의 대통령 이미지를 위한 코드 그거였다고 한다면 사실 프라다 신발과 예. 대비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워낙에 이제 없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벗겨진 신발까지도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 정청래 전 의원 역시나 이때를 놓치지 않고 SNS도 얘기를 올렸습니다. 최순실의 잃어버린 신발 곧 죽어도 명품 신발 신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른바 뭐 순데렐라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간판까지 올리면서 좀 일종의 조롱을 좀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네, 인터넷 댓글도 사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고 지금 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악마는 프라다를 예. 입는다라는 책 제목 때문에 최순실은 프라다를 뭐 신는다부터 신데렐라를 비유해서 신발 하나를 놓고 간 그런 그 신발을 찾습니다라는 예. 댓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 변호사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신경쇠약 증에 있기 때문에 예. 신경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예. 아니 그 본인은 공황장애에 걸렸겠지만 국민들은 지금 암에 걸려 있다. 뭐 예. 이런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검찰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핵심 3가지 혐의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과정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두 재단 돈을 본인 소유죠. 비덱스포츠와 WK로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서 청와대 자료를 사전 열람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는지 네. 이런 혐의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참고인 조사가 핵심 관계자를 상대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증거를 많이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혐의인 대기업에게 영향력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그 지난번 그 청와대 회의에서 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안종범 수석이 개입을 하고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지금 그 기업들이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이 그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씨가 이 뭡니까 인선한 분들이 예.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특정된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기부 금품 모금에 관한 예. 법률 위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두 번째 의혹이 지금 더 블루케이에 지금 돈을 빼돌렸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만 나와 있지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지금 대통령 연설문 등을 비롯한 사전 예. 그 청와대 자료를 사전 열람했다는 부분인데 저 부분은 사실 지금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라든지 예. 또 비밀 그 유지에 대한 그런 그 실정법을 위반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아마 단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혐의 관련해서 이른바 뭐 판도라의 상자라고도 불리는 태블릿 PC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 측근인 고영태 씨가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대통령의 가방 때문에 우연치 않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 2012년 말 정도. 태블릿 PC 본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못 봤습니다. 그럼 처음 WK를 맡게 되신 뭐 어떤 저는 WK 대표가 아니라 그냥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뭐가 된 마냥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그게 제일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언론이 몰아가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확실히 뭐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그걸 풀어줄 거라 믿고 검찰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다 소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고영태 씨 발언의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자면 최순실 씨가 그 PC를 쓰는 걸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라고 얘기했던 거는 오보다.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고영태 씨는 지금까지 사실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나 혹은 연설문 고치는 게 예. 취미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최순실 씨에게 무언가 그 악감정, 뭐 감정의 어떤 그런 이 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예. 부분에서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했던 것 같고 그런데 검찰에 두 번 소환된 첫 번째 소환된 이후에도 언론을 만났죠. 예. 그런데
언론에다가는 또 다시 뭐 이야기를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소환된 이후부터는 예.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건 알 수 없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건에서도 지금 두 가지를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하나는 예. 국정 개입 국정농단, 예. 국정 개입 그다음에 권력형 비리. 근데 이 지금 쭉 얘기를 듣고 보면 그 두 가지 다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를 지금 발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두 번째 그 검찰 소환에서 검찰이 약속한 게 있을 겁니다. 예. 저 좀 전에 표현이 딱 그랬거든요. 예. 검찰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풀어줄 거라 믿고 나는 사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두 번째 소환에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이야기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다짐을 받았다. 이렇게 예. 느낄 수가 있죠. 예, 저는 뭐 지금 그 고영태 씨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PC가 누구 것이냐는 예. 부분은 저는 뭐 검찰이 벌써 지금 수사를 한 과정에서 예. 이 지금 최순실 씨의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저는 지금 뭐 예. 잠시 제가 얘기를 하자면 판도라의 상자라고도 불리는 태블릿 PC 주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의 이제 명의로 돼 있었던 거고 네. 이것을 2002년에 고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겼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이게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이춘상 보좌관이 지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 세 명의 비서관이 사실 마태형격이었거든요. 근데 예. 이춘상 보좌관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통사고, 불의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김한수 저 씨의 그 태블릿 PC가 문고리 3인방에게 넘어갔고 그 중에 한 명에게 넘어갔고 그것이 아마 최순실 씨에게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태블릿 PC를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태블릿 PC 안에 지금 이메일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JTBC가 이걸 입수하고 나서 그것을 열어보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건 아마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보호 규정 때문에 아마 예. 안 했다고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를 열어보면 충분하게 이것이 실체적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저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청와대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문건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청와대 어제 그 경찰이 가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예. 아마 그 청와대에서 자발적으로 뭐 서버 일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최재경 예. 신임 민정수석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정수석의 역할 중에 하나가 내부 감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또 검찰 특수통이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체 조사를 해서 예. 검찰에 관련 증거를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최순실 씨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검찰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교수님 의견과 약간 다른 게 이 이춘상 고인이 된 이춘상 보좌관의 예. 역할을 보면 예. 좀 알 수 있습니다. 대선 캠프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춘상 보좌관은 그러니까 인터넷 홍보를 담당을 했어요. 예. 근데 김한수라는 사람 김한수 행정관이 뭘 했냐면 인터넷 악플 달기, 선플 달기 이런 어떤 댓글 대처 팀을 이끌었거든요. 예. 그 공로로 지금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한수 팀장, 당시 팀장이 했던 역할을 예. 총괄하는 사람이 이춘상 보좌관이었어요. 그럼 사실은 이 태블릿 PC는 이춘상 보좌관이 관리를 했다는 건 사실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 거죠. 최순실 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은 최순실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출석하는 과정에서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약간 좀 다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 부분은 뭐 크게 다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쭉 공황장애 이런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밖에서 좀 허락을 받아서. 정유라 씨는 언제 입국합니까? 그 부분에 제가 잘 모릅니다. 정유라 씨는. 뭐 당분간은 입국하기 좀 입국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유라 씨 언급 부분을 놓고도 네.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로서 딸을 보호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정유라 씨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유라 씨 그 소유의 땅을 담보로 해서 지금 독일에서 그 구입한 주택 자금을 그렇게 충당했다는 그 의혹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은행에서 빌릴 때 이 지금 개설된 그 담보가 뭐냐면 보정신용장이라고 해서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예. 그 지금 그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인이 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행에서 발급해 주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정유라 씨 명의로 지금 예. 대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마 정유라 씨를 불러서 소명을 예.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는 부분이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세 가지 핵심 의혹에 장막을 걷어내겠다고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별 얘기가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기자들이 아까 4시에 예. 이제 다 가서 그걸 들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공황장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오늘 소환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 소환이 그렇구나. 아니고 입장을 그렇게 밝히려고 했는데 예. 갑자기 이 여론이 나빠지자 검찰이 소환을 했고 소환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어저께 준비했던 4시에 그 자기네들 입장은 사실 이런 혐의 부인 쪽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이 국민 여론 때문에 그걸 지금 네. 숨기는 그런 어떤 상황인 죽을 걸로 죄를 지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로 부분인 것 바뀌었군요. 같습니다. 예. 검찰이 뭐 긴급 체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조사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의혹이 풀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풀어보자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긴 했는데요. 5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왜 그런지 주제어 보시죠. 부장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헌특위 받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저희 당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국내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자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정말 고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반성을 없이 오자마자 정치공세요 지금. 정신문에 누가 먼저 했어? 이 대표. 우리는 다 수용했으니까 답을 주시죠. 답을 수용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내용도 제안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제. 영어로에서 우리 셋이 하자고 그랬잖아. 뭘 잘했다고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의 표정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거국 내각을 어느 쪽에서 먼저 얘기했냐면 야권의 잠룡들, 대권 주자들이 먼저 이 예. 사건이 터지자마자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 거국 내각 수용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예. 또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예. 물론 이게 거국 내각이라는 표현만 안 했지만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예. 총리를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럼 거국 내각 하겠다라고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고 뭐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거든요. 일단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만한 예.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오늘 뭐 팽팽한 신경전 끝에 5분 만에 결렬됐는데 정진석 원내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좀 들어보시죠. 야당 측에서 먼저 제안한 모든 제안을 전국적으로 예외 없이 수용했는데 그 즉시 다 걷어차버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국정을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하야 정국으로 탄핵 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오늘 얘기할 게 없어요. 반성은 없이 오자마자 정치공세요 지금. 정치공세 누가 먼저 했어? 거국 내각을 왜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얘기도 없이 막 안 받아 따르고 가버리면 뭐요? 우상호 원내대표 좀 황당한 표정인데요. 네. 야당이 다 그 즉시 걷어차 버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예. 지금 이제 이거 그 뭡니까 이 여당이 거국 내각안을 받았으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첫 번째는 왜 갑자기 그럼 여당이 이런 상황에서 거국 중립 내각을 받았을까? 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데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면 여야의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협상 상대인 지금 여당의 지도부, 소위 이정현 대표로 대표되는 이 지금 강성 친박계들과의 합의가 될 것이냐. 예. 네 번째는 지금 여당 내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지금 총리 후보의 명단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종의 지금 이제는 정치적 이 공백기가에 따른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여야 간에 일종의 삿바 싸움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은 이렇게 묻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야권 지도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사이비 교주가 출두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출두가 아닌 실세의 행차처럼 돼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 집단입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이 거국 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 인사를 징발해 발표를 하고 새누리당은 거국 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인 것입니다. 최순실의 동선도 국가 기밀인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의 눈물 어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나부터 수사를 받고 나부터 처벌을 받겠다 하는 참회의 반성과 국민에게 사과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이른바 정치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처음부터 특검도 반대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뭐 눈물 어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감동적인 고백. 계속 그러는데 원하는 게 뭘까요? 속으로. 일단 항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전성원 대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 진짜 하야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좀 절박하게 들리는 게 이거죠. 뭐냐면 지금 전국은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 청와대가 지금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권의, 그러니까 정치의 권력의 양대 축은 청와대 아니면 국회입니다. 국회가 그럼 지금 국정을 이끌어야 된다면 여당이 지금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야당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협상을 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럼 어떡할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받아. 이렇게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그 다음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거부를 하면 국민들은 또 불안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발 야권이 수권 정당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면 여당 잘못한 건 맞습니다. 청와대 잘못한 건 맞는데 다만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카드를 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국 내각을 한 다음에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야당 쪽에서 추천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거국 내각을 활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국 내각이라고 하면 이건 소위 말하는 야권의 이제 잠룡들 사이에서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5일에 이제 성명을 내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대통령의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서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라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막상 받아들이니까 오늘 짝퉁 거국 내각으로 위기 모면을 노리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에서 이렇게 계속
새누리당이 받는 카드를 다 거부할 수만은 없을 텐데요. 아마 제 생각 예. 오늘 지금 그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온 이유도 예.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어제 그 새누리당에서 거국 중립 내각을 내세웠을 때는 뭐 겉으로는 반대 입장을 했지만 예. 오늘은 사실 그 속내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좀 좁히고 싶어하는 예.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손학규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비토론자라 아닙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당히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가 뭐 거국 중립 내각 내가 총리 쓸데없는 상상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김종인 그 전 대표도 지금 이제 자신에게 정권을 주는 그런 식의 그 국중립 내각이라면 아마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야당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 국중립 내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까지 지금 그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그 총리직을 맡아서 지금 이제 전국 수습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이제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개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네. 끝으로 간략하게 좀 여쭐게요. 지금 새누리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비박계 오늘 50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지도부 사퇴하라는 건데 이정현 대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이게 풀릴까요, 좀 갈등이? 그러나 당은 지금 아마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만 그 책임을 밀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 그렇죠. 예.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을 해서 예. 아마 개혁하는 모습, 집권에 욕심이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뭐 당 내부도 어수선하고 그리고 야권과의 협상도 쉽지 않고 새누리당도 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